자, 지난주에 하던 부분들을 좀 마저 이어서 좀 하고 갈게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기 줄 테니까. 좀 어떤 거였냐면, 원래는 되게 복잡하게 가요. 복잡하게 가는데, 자, 이런 얘기죠. 뭐냐면 이제 G1이 있고, G2가 있고, G3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여기서 걸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아니, 피드백 여기가 아니죠. 피드백이 여기서 걸리는데, 네, 일부러 길게 해놨어요. G2, G3 사이를. 근데 G4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죠. 네. 자, y 오버 r을 구하시오. 자, 보고 가죠. 잠깐 풀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힌트만 줬는데 한번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 문제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어디 자주 나오냐면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데 아주 내기 좋아요. 자주 나오는데 수업에서는 그냥 요까지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러면 메이슨스 룰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길 바라요.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변리사 시험이나 이럴 때는 요 메이슨스 룰을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들 과목에 따라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도록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회사 실무 위주로 좀 강의하고 약간 포커스가 다를 수 있어요. 뭐 실현영 학생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네, 오디오를 켰길래. 네. 잠깐 풀어보세요, 여러분. 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아직도 지지직해요? 노현수 학생? 지지직해요? 자, 그래서 김서연 학생 다 풀었어요? 푸는 중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의 핵심 뭐예요?
G4를 어떻게 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Y는 G4 곱하기 얼마 플러스 G3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푼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여기 Y가 G4에서 오는 녀석 하나랑 G3에 오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풀어도 돼요. 예, 어떤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부분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G4에서 보면 물론 힌트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푼다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이런 얘기. 그것도 알아야죠.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G4에서 풀어요. G4에서 풀면 G4에서 푸는 포인트가 여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뭐냐면 R 플러스 마이너스 G1 G2 G4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신태선 학생? 맞아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G1, G2분의 4드 게임 G1이죠? 여기 G4가 되는 거죠. 이쪽은. 그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뭐냐면 1 플러스 G1, G2분의 G1, G2, G3인 거죠. 얘를 더하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런 얘기인데 뭐를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차분히 생각해 봐요. 네. 시험 문제 잘 내는 문제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도 잘 나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조금 그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저도 뭐 검수위원 들어보고 보면 메이슨스 룰을 이용해서 뭐 아주 복잡하게 풀기도 하는데 그래서 메이슨스 룰을 꼭 보세요. 그거 시험 문제 잘 내요. 근데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메이슨스 룰이.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것 뿐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됐죠? 질문 있어요 혹시? 오늘 저기 3장 나머지를 나갈 거라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G4가 여기서 뽑죠? 그럼 복잡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뽑고 싶어요. 그럼 뭐야?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의 차이는 G2가 곱해진 거죠. 피드백 걸리는 건 똑같아요. G2가 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어떻게 뺀다? 여기를 G2분의 G4로 여기서 이렇게 빼준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핵심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리고 가죠. 헷갈리니까. 피드백 갔는데 얘에서 G4를 뽑았어요.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뭐랑 같냐면 다시 한번 그리면 G1, G2, 여기가 G3고요. 위로 뽑아요. 이제 뭐가 된다? G2분의 G4가 돼요. 요거 아주 시험 문제 잘 내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Y를 풀면 Y는 G2분의 G4 플러스 G3인 거죠. 여기가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을 곱하면 돼요. 이 부분 어떻게 돼요? 곱하기 1 플러스 G1 G2분의 G1 G2 이게 정답입니다. 아까 거랑 같은가 볼까요? 같겠죠? 그죠? 같을 거예요. 네. 곱하기 R 이런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써야 돼요. 명확하게. 우리가 푸는 게 y 오버 r이었어요. 자, 요까지. 요거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메이슨스 룰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그다음에 네, 위쪽 네. 답안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위에 답안 위에 답안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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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보세요. 네.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약간 나왔어요.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앞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장도 제어공학이 아니에요. 3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스 스테빌리티만 제어공학이고요. 얘만 제어공학이에요. 얘만 제어공학이고 그 앞에 부분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지금 나오는 시그널 플로우 나왔죠? 그 다음에 이펙트 오브 폴 로케이션을 우리가 볼 건데 다 제어공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왔어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잘 따라오기 바래요. 제가 이제 매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려운 게 제어공학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어공학은 1장하고 4장이 다예요, 지금. 1장, 4장, 5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이펙트 오브 폴 로케이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내요. 가끔 시험 문제 내는데 시험 문제 내는 걸 여러분들에게 줘 볼게요. 자, 폴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폴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 이렇게 내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샘플 하나 볼게요. A, B, C. 그다음에 하나 더 준다면, 뭐, D, 이런 식으로. A, B, C, D의 응답을, 임펄스 응답이겠죠? 임펄스 응답을 대략적으로 그리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어려울까요? 한번 해보세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시고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봐요. A, B, C에 폴이 있을 때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A하고 D는 어떤, 예를 들는 거죠. A하고 D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B, C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를 잘 내요.
근데 어느 정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레프트 플레인에 있어야 안정하다. 레프트 플레인에 있어야 0이 된다. 얘기했고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렇죠. 김종인 학생 얘기한 게 맞고요.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가끔 시험 문제 내요. 시험 문제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A하고 B를 대략 그리세요. 그 다음에 A하고 D를 그리세요. 그런 거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하나 더 나가서 시험 문제는 이런 걸 내요. 시험 문제 다 알려줘도 돼요. 어떤 거는 다 알려줘도 돼. 왜? 아니, 뭐 굳이 뭐 숨기고 그래. 예. 스텝 응답을 구체적 대략적으로 그리세요. 이런 임펄스를 그리거나 스텝을 그리거나 이렇게 돼요. 보시면 됩니다.
김창진 학생 대략 설명을 좀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아직 푸는 중이어가지고.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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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원영 학생? 예, 네, 대략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저 지금 잠시 풀고 있는 중이라서 좀만 어, 더 시간 주시면. 예, 예, 예. 풀라고 준 건 아닌데. 그냥 좀 그리면 돼요. 민경수 학생? 수업 안 들어서. 네. 네. 여기 숙제랑도 상관이 있긴 해요. 그죠? 네. 김정윤 학생? 네, 네,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C 같은 경우에는 정견파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A, B, C 같은 경우에는 A, B 같은 경우에는 포괄성이 존재하는 정견파 형태로 나타나고, D 같은 경우에는 A의 주파수 두 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 배? 일단 주파수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략 그리라는 생각 대략 그리면 돼요. 네, 대략 그리면 되는데 대략 그리는데 대략 그리면 돼요. 대략 그리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C 같은 경우는 그냥 진동이죠. 그죠? 사인이나 코사인이란 얘기죠. 이런 얘기죠. 뭐 1분의 1이거나 S이거나.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될지 몰라요. 분모는 뭐가 될지 분자는 뭐가 될지 모르는데 분모는 뭐 이런 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숙제 준 거랑 상관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A나 B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A나 B는 뭐냐면 중요한 게 그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숙제에 보면 sin t, 2의 마이너스 2t sin t.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sin t.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런 걸 그리면 돼요.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t의 sin 2t. 이런 걸 4개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A, B, 아니지. 헷갈린다. 쏘리.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뭐냐면 요게 A, 요게 A고, 그다음에 요게 B고, C고, B가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2t sin 2t가 되는 거죠. 요게 D가 되겠죠. 그죠? 한 번씩 그려보세요. 네. 자, 그래서 시험을 만약에 그렇게 내면 여러분들의 쪽에 주문하는 건 대충 그리라는 얘기예요. 대충 그리는데, 대충 그려요, 대충. 대충 그리는데, 만약에 잘 봐요. 얘를 그리라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그리라 그랬다면 대충 그리지만, 만약에 대충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뭘까요? 딱 하나 있어요. 대충 그리면 되는데. 조민서 학생?
네. P가 0일 때는 값이 다 얼마인가요? T가 0일 때는 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주면 대충 그리지만 뭐는 표시해줘? 원점은 표시해 주세요. 왜? 그게 스텝에서 중요해서 그래요. 스텝에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충 얘는 뭐야? 얘는 이렇게 돼요. 그죠? 거기서 하는데 0은 지켜줘. 0은 지켜줘. 이런 얘기. 아, 교수님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낼 거예요. 그거 원점 표시 안 하면 깎을 거예요. 또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힘들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이제 얘의 차이는 뭐예요? 진동이 2배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보이도록 그려주면 돼요. 잘 보이도록. 교수님도 잘 못 그리면서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예요? 2배로 빨라지는 거 하나. 뭐 이런 얘기죠. 아, 어렵다. 됐어요? 조승명 학생 네, 교수님. 질문 있어요? 아니요, 잘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의 차이는 뭐다? 기울기의 차이.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차이는 뭐다? 주파수의 차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냐 하면 조범수 학생?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빨리 안정화되길 원하겠죠? 그럼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중에 어떤 포인트를 택해야 되겠어요? 그 위에 있는 포인트를 택해야 돼요.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중에 A와 B 어, 중에 어떤 포인트를 택해야 돼요? 빨리 수렴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기울기가 큰 거를 그렇죠. 그럼 고르는 B를 게 택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어할 때 B를 택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B를 택하면 A에 비해서 B를 택하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값이 커져요. 값이 커지면 뭐가 문제 생기냐면 가격 문제가 생겨요. 가격 문제 항상 생겨요. 가격 문제가 대략적으로. 대략 보면 우리가 아날로그 컨트롤 한다고 보면 그래서 제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적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적당이라는 게 나와요. 뭐 성능과 가격을 고려해서 적당히 잡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수님, 네. 그 오버슛의 피크 같은 것도 혹시 그런 거 감안을 해야 될까요? 오버슛의 피크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나올 알겠습니다. 때 다시 얘기할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략적으로 기울기가 작아야 이것도 또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 영역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예요? 기울기가 커지면 오버슈트가 작아요. 상관은 있는데 직접적인 팩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슈트에 영향 주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그래서 대충 다 잡는다. 아, 이거 맨날 이거 저 재홍아 강의할 때 막 좀 그래. 왜냐하면 적당이라는 게 나오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건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건데요. 이것도 책에 나오는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책에 나오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실제 그림이에요. 책에 나오는 그림. 포인트 여기. 그래서 얘는 여기는 뭐 이런 얘기고요. 그죠?
S분의 1이 뭐야? S분의 1이 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나 여기 뭐 이렇게 증가 이런 그림이 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별로 뭐가 있냐면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가 있는데 요 포인트는 그냥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있고요. 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엔빌로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가 책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국민 교수 만든 그림이 저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책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자료도 올려주고 있나? 오케이. 여러분들 자료 그 PDF 파일 올려주고 있죠? 거기서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재호공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재호공 아니고 공학수학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에이 공학수학에 그런 게 어떻게 나와요 교수님. 네 그것도 맞아요. 3학년 수준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압박한다 그러지 말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만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초 지식이 제호공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2차식을 볼 거예요. 이런 2차식을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기억이 나냐 하면 제가 옛날에 2학년 때 제호공학에서 이런 거를 배웠어요. 김지영 학생? 제호공학이 아니라 회로이론에서 이 책을 배웠었는데 김지영 학생? 네, 교수님. 혹시 배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네네네. 이상도 학생? 네, 네, 혹시 배웠어요? 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병윤 학생? 네, 네, 혹시 배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네. 2차 회로에서 주파손갑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디나 나와요. 회로회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에도 나오고요. 아주 기본적인 수식이에요. 응답에서.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부분 나와요. 나오니까 잘 배워주세요. 자, 좀 풀어보죠 뭐. 폴이 2개예요. 2개인데 S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타 오메가 n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n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타에 따라서 제타에 따라서 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자, 가장 쉬운 거. 제타가 0이에요. 어떻게 돼요? 제타가 0이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이죠. 그럼 폴이 어디예요? 폴이 여기랑 여기에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타가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 제타가 1이면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여기 나와요. 이 마이너스 오메가 n. 자, 우리가 이거 뭘 추정할 수 있냐면 0부터 1까지 변하면서 대략 어떻게 오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타가 0부터 1까지를 한번 보죠. 그러면 제타가 1보다 작으면 얘가 얼마예요? 얘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이 이게 안에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s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메가 n의 제곱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i가 된다. 맞아요? 복수 평면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복수 평면에 있어요. 이게 수식이 조금 복잡한데 원리는 사실은 뭐 별게 없어요. 원리는 별게 없어서 원리에 대한 거는 뭐 또 나중에 다시 볼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풀죠. 여기까지는. 네. 이걸 다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1번. 다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다 풀어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왜? 아니 이건 제호공학 문제가 아니거든. 제호공학 문제가 제호공학에 나오니까 제호공학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배웠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수식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결론은 원으로 와요. 원으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차평면에서 x로 잡고요. 얘를 갖다가 y로 잡아요. 그래서 x제곱하고 y제곱을 더하면 제타 오메가 n제곱 플러스 오메가 n제곱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제곱은 오메가 n제곱이에요. 이런 그래서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오메가 n 마이너스 오메가 n 마이너스 오메가 n을 이렇게 원으로 옵니다. 원으로 안 보이나?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를 우리가 좀 보고 여기까지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제타가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중간에 대충 있을 때 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죠. 제타가 0이면 제타 0이면 어떻게 돼요? 진동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이 뭐냐면 S제곱 오메가 N제곱분의 오메가 N제곱 사인파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럼 제타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제타가 이다. 제타 이름 한번 그려봐야죠. 제타 이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를 그려보자. 뭐냐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분의 1 이거 한번 해보자. 또 어떻게 되냐면 얘는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고요. 또 어떻게 돼요? S제곱이 T니까 T2의 마이너스 T가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 성분은 없어요. 주파수 성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얘를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 2의 마이너스 t가 돼서 t 이퀄 1에서 최대가 됩니다. 그 대충 이제 제타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동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감소해요. 그래서 특정 점에서 맥시멈이 된 다음에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제타가 0일 때고요. 제타가 1일 때고. 그리고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제타가 0에서 1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웠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돼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죠? 뭐냐면 엔빌로프가 있는 거죠. 엔빌로프에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진동 감소하겠다. 자, 근데 사실은 지금 임펄스 응답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 임펄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임펄스만. 네. 임펄스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임펄스만 하고 있어요. 임펄스인가? 잠시 후에 임펄스 응답했으니까 스텝 응답 할 거예요. 네. 자, 보죠.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죠? 다 배운 얘기예요. 진동 감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오버슈트라고 하는 게 뭐다? 오버슈트라고 하는 게 제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물론 시그마도 관련이 있어요. 시그마도 관련이 있어요. 폴에. 그러니까 제타 오메가 n도 관련이 있어요. 시그마가 지금 제타 오메가 n인 거죠. 그런데 제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푸냐 하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풀었어요. 자, 스텝을 풀어보죠, 스텝을. 자, 뭐가 있냐면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있다고 보고 제타가 0일 때 이런 거죠. 제타가 1일 때 자, 풀어보세요. 시작. 요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네, 중간도 있는데 중간을 풀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얘만 풀어보자. 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예전에 했어요. 예전에 했는데 숙제 지난주에 숙제 낸 게 얘를 푸는 거를 숙제를 냈었어요. 네. 자, 풀어보죠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S에 S제곱 플러스 1분의
S제곱 플러스 AS제곱 플러스 BS입니다. 그죠?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 B는 0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S분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1분의 S.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 자유자재로 이제 해야 돼요. 자유자재로. 네,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이제 네, 이게 제어공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트랜스폼이라고 하긴 또 에이 교수님 이렇게 어려운 거를 넣지 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T는 네? 질문 있어요? 푸는데? 1 마이너스 코사인 T는 어떻게 됐어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잘못 그렸네.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는 이미 배웠어요. 0부터 2 사이를 이렇게 진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 여기가 1이 기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봐요. 추정을 해보면 뭘 추정이 돼요? 앞에 나왔던 요 그래프를 볼 때 뭐예요? 제타가 증가하면 점점 더 증가하면 진동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0과 1이면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1에 수렴하는 현상이 나온다. 언제? 제타가 0부터 1 사이일 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수요일 날은 3장에 나오는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쭉 해볼게요. 실습을. 됐어요? 질문. 자, 질문 받기 전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S분의 1에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풀어보면 S분의 1에 마이너스 플러스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S 플러스 B 이렇게 풀면 되죠? S에 여기 1이 나오는 건 뭐예요? S 가리고 0 집어넣으니까 1 나온 거예요,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죠? 네. 1 S에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S제곱 ES 플러스 1 플러스 AS 제곱 플러스 BS죠. 그럼 얼마?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보면 S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돼요?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버스 라프라도 트랜스폼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t가 돼요. 자, 뭔 알 수 없는 이상한 수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단 시간을 더 줄까요? 빨리 쓰세요. 네.
자, 이상한 수식인데 두 가지만 알고 가죠. 첫 번째는 뭐냐면 1. 만약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예요? 무한대로 가면 1 남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는 뭐예요? 0. 얘도 0이에요. 즉 1이에요. 아, 무한대로 가면 1이 된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분해보죠. 미분해보면 어떻게 미분해보면 2에 마이너스 t. 그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t에 2에 마이너스 t가 돼요. 그죠? 얘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t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2에 마이너스 t면 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없어지고요. t2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우리가 t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요. 0보다 커진 t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값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단조 증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0부터 2 사이에서 0부터 2 사이에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증가하면서 1로 증가하는 얘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그 사이에서는 진동하면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요. 얘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얘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타가 감소하면 오버슈트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잠깐 지금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요걸 이렇게 둘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오세요. 조금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 수도 있는데 풀고 가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일단 전환을 할게요. 일단 빨리 보세요. 빨리 보시고 파워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T로 잠깐 전환을 좀 할게요.
전환을 좀 해주세요. 우주가 나오죠, 우주가. 네. 아까 나왔던 그 문제예요.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자, 책에 나왔다던 그래프 이거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 포인트별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메가 n 요 그림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요 그림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제타가 0에서 1로 오면서 요게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오면 0에서 1로 오면 제타가 1일 때는 단조 증가가 되고요. 제타가 0일 때 무한 진동이고 제타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 오버슈트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그래프를 네모는 뭐지? 왜 네모가 나오지? 저기 없어서 그런가?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 근데 왜 네모가 왜 나오지?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빨리 노트에 그리세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 컨셉을 머리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다? 스텝이 중요해요. 스텝이. 자, 그리세요. 스텝이 중요한 게 뭐예요? 스텝이 이제 진동하는데 1에 가까이 가는데 오버슈트가 생기는데 제타가 1일 때를 우리가 크리티컬리 댐프트라고 하고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댐핑 레이쇼라고 해요. 제타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타가 댐핑 레이쇼이 뭐냐면 제타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죠. 힘을 흡수해요. 근데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 제타가 너무 커지면 엄청나게 흡수해요. 1로 가는데 너무 느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타 값을 조정해서 그걸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그래프를 노트에 그리세요. 저도 하나만 그리죠. 참고로. 네.
자, 다 그렸으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참고를 하세요.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런 거는 그 개념을 좀 잡으란 얘기고. 자, 이제 다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환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올 거는 시험 문제 잘 내요. 시험 문제 잘 내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스텝 입력을 주면 스텝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뭐가 보통 있냐면 라이징 타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맥시멈 오버슈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틀링 타임이 있어요. 저 책에 따라서 0.1에서 0.9까지 올라가는 타임 또는 0.2에서 0.8 이렇게 되고요. 맥시멈 오버슈트는 뭐 맥시멈 오버슈트고요. 그죠? 그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뭐 책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따지기도 해요. 네.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여기서 뭐만 볼 거냐 하면 뭐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만 보자. 자, 라이징 타임은 어떻게 볼 거냐 하면 라이징 타임은 아까 봤더니 뭐예요? 아까 봤더니 다 비슷하더라. 오메가 n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프상에서 라이징 타임이 다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죠. 아까 그래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맥시멈 오버슈트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제타에 영향을 받는다. 제타가 작을수록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세틀링 타임을 따지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울기가 크면 세틀링 타임이 작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내요. 라이징 타임은 비슷이 아니고 라이징 타임은 오메가 n, 맥시멈 오버슈트는 제타, 세틀링 타임은 시그마 이런 얘기. 대략적인 얘기야. 대략적인 얘기. 자, 그런데 수요일 날 설명을 더 할게요. 수요일 날 설명을 더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n은 TR분의 1.8 라이징 타임 때 보면 이런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은 안 외워도 돼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타는 제타 맥시멈 오버슈트일 때의 제타 이런 얘기 그거보다 작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맥시멈 오버슈트의 제타 때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 TS분의 4.6보다 커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라이징 타임이 뭐에 영향을 받고 맥시멈 오버슈트가 뭐에 영향을 받고 시그마가 뭐에 영향을 받고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시험에 내요. 뭐 쉽죠? 자, 라이징 타임, 맥시멈 오버슈트, 세팅 타임 뭐에 영향을 받는가를 딱딱 써야 되죠. 아, 오메가 n, 제타, 시그마 끝. 아니 그게 공학이지. 그게 공학이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수요일 날 또 설명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매틀랩도 준비해 오세요. 매틀랩도 좀 하면서 갈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오메가 n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 오메가 n이 커야 된다. 오메가 n은 그러니까 뭐야? 1의 바깥이고요. 제타가 뭐보다 커야 된다. 제타는 뭐냐면 사인 제타가 돼요. 사인 제타. 제타가 요 영역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일정 영역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개의 공통되는 것.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공통되는 곳을 보면 여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맥시멈 오버슈트, 그러니까 세트링 타임, 라이징 타임이 빨라야 돼요. 그죠? 라이징 타임이 빨라야 돼요. 스텝하고 가까우려면 라이징 타임이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하고 가까우려면 라이징 타임이 빨라야 되고 오버슈트는 작아야 되고 세팅 타임도 작아야 되는 거죠.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우리가 홀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 걸 배웠어요. 어려운 걸 배웠는데 정민 교수의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제호공학 얘기가 아니에요. 회로이론이나 전자이론이나 다른 과목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했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시험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마치고요. 수요일 날 매틀랩 준비를 좀 해오세요. 매틀랩 하고서 저기 할게요. 수요일 날도 좀 5분 정도 일찍 끝낼게요. 여러분들 저희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질문 주세요. 시험 잘 치세요.